이번 시간에는 공간도형에서 먼저 삼수선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선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수선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리인데요. 먼저 여기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P5하고 평면 알파하고 서로 수직이고, 그리고 OA하고 그 다음에 L하고 수직이 되면은 P에서 A에 이은 이 선분도 L과 수직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P5라는 이 선분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PA라는 이 선분이 L의 수직이게 되면은 이 P의 수선의 발 5에서 A에 연결한 이 선분도 L의 수직이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정리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PA가 L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OA가 L의 수직이었을 때 또 P5라는 애가 OA라는 선분의 수직이 되면은 P5는 알파의 수직이다, 이렇게 하나의 또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리의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증명 과정을 읽어보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시간에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삼수선 정리에서 사실 보면 우리가 이 3개의 수선을 가지고 세 개의 수선을 가지고 나타난 정리인데 2개의 수선만 우리가 주어진다면 나머지 1개의 수선을 우리가 그어볼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삼수선 정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때 어떤 하나의 보조선을 그었을 때 그때 우리가 삼수선 정리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 어떤 선을 그으면은 또 얘도 수직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면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면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평면에 대해서 교선 L이 존재할 때 이 교선 L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평면 사이, 알파, 베타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 알파, 베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이 알파, 베타의 사이에서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L이라는 교선에서 한 점 O를 잡고요. 이 O에서 우리가 알파에서 O가 수선에 발휘되도록 하나의 수선을 긋고, 베타에서도 B라는 점을 하나 가지고 O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긋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우리가 각 AOB라는 이 각이 여기에는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면각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 알 수 있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면각에서 우리가 이 각 AOB를 가지고 우리 각을 이제 구할 텐데, 이 각을 구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 나왔던 삼수선 정리를 활용을 해서 A에서 이 L의 그 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이쪽에 선분에 긋는 수선이 있고, A에서 만약에 여기 선분 OB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얘도 수직이 되죠. 이 수직이 되므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이각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또는 j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 이 이면각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j 코사인 법칙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대변 A, B, C에 대해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 라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활용해서도 이 이면각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활용해서 한번 예제 두 가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런 하나의 직육면체가 있었을 때 이 직육면체에서 선분 AP의 길이를 한번 구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 AP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A에서 선분 FH에 하나의 수선을 그었죠. 그리고 선분 A2라는 거는 이게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면 EFGH에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선분 EP라는 애가 결국에는 여기 FH라는 선분의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직이 된다는 거 하나 이용을 해서 나중에 삼각형 AEP라는 삼각형을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선분 AP 길이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그러면은 선분 FH 길이 한번 구해보면은 FH의 길이는 삼각형 EFH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6 더하기 9 그래서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삼각형 EFH의 넓이를 우리가 선분 EP를 이용해서도 구해볼 수 있고 그 다음 EF, EH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해 선분 EP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각형 EFH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먼저 EF, EH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 한번 구해보면은 3 곱하기 4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하고 2분의 1 곱하기 FH 길이 5 곱하기 선분 EP 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선분 EP의 길이는 5분의 12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선분 AP 길이의 이 값의 길이 선분 AP 길이는 루트 4 더하기 그 다음에 25분의 144 이렇게 하면은 선분 AP 길이가 나오겠죠. 자, 방금 여기 사용했던 것도 우리가 2에서 P로 있는 하나의 선분 그었을 때 이건 삼수원 정리에 의해서 수직이 되므로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를 밑변 높이를 생각하는 거 삼각형 넓이로 구할 수 있다. 이걸 활용해서 삼수원 정리 삼수원 정리 사용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명각을 가지고 한번 이명각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먼저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이런 정사면체가 있어요. 즉 각 면이 모두 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겠죠. 이때 평면 ACD와 그 다음에 평면 BCD가 이루는 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면각의 정의에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먼저 이 두 면에 대해서 교선은 선분 CD 얘가 나오겠죠. 자, 그럼 교선에서 우리가 한 점을 잡고 각 평면에서 그 점에다가 수선을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차피 삼각형으로 나온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A에서 CD에다가 하나의 수선을 먼저 내릴게요. 그럼 이거는 우리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이 M은 우리가 C와 D를 2등분하는 즉 AM이 CD의 수직 2등분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BCD라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B에서 M을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도 수직 2등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각은 즉 평면 ACD와 평면 BCD 사이의 각은 이 각이 되겠죠. 즉 각 AMB가 세타가 되는데 이 AMB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각 세타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선분 AM의 값은 한 변이가 2라고 했으니까 2대 1대 루트 3 얘를 활용해서 루트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선분 BM의 값도 루트 3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는 2가 되는 이런 지금 하나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즉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을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MAB 그리고 루트 3, 루트 3, 2인 이런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J 코사인 법칙이 있으면 코사인 세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J 코사인 법칙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미적분 2에서 배웠던 우리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여기 내리게 되면은 이 사이가 2분의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옆에 쓸게요. 자,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루트 3분의 루트 2 얘가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1 해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면각을 이용해서, 즉 보조선을 그어서 이 사이각을 가지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사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정사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한 점, 평면에 있지 않은 한 점, 뭐 P에 대해서 그 P에 대한 이제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한다면은, P를 우리가 평면 알파에 수선을 내려서 그 알파 위에다 올려놓은 점을 우리가 정사형된 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정사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실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그림에 있는 우리가 평면 밖에 있는 한 선분 AB에 대해서 위에서 어떤 빛이 이 방향, 즉 평면의 수직인 방향 빛을 우리가 쏜다고 한다면, 그 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평면에 생기는 그림자가 결국에는 이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사형이 되었을 때, 정사형이 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우리가 선분 AB 길이에다가 그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이 선분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뜻합니다. 이 각을 구할 때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A라는 점이 이 평면에 안 붙어 있지만은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즉 선분 AB하고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 평면에 만나도록 만들어주면은, 이때 여기 만들어진 이 사이각이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A-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선분을 그럼 정사형 시켰는데, 이번에는 도형을 정사형 시켰을 때 그 정사형된 부분에 대한 넓이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어떤 한 평면 알파 위에 이런 넓이가 S인 단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면이 하나 있었을 때, 그리고 알파 베타가 평면 알파 베타 사이에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주어진다면은, 이 S를 평면 베타로에 우리가 정사형을 시킨 이 도형의 넓이, 이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S-라는 넓이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앞서서 선분을 정사형 시켰던 것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미적분 1에서 적분 처음 배울 때 얘기를 했었던 구분구조법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서 구간의 길이를 뭐 n등분 또는 뭐 2n등분, 아무튼 등분을 한 다음에 그 등분이 된 x값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우리가 높이처럼 생각을 해서 그 적분값이 넓이처럼 나온다. 물론 높이가 뭐 음수면은 넓이에다 마이너스 붙인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S라는 S라는 넓이를 가는 이 면을 선분들로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선분들이 각각 높이가 되면서 그 선분들의 높이에 대한 이 사각형들을 다 더하는 그런 형태,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 넓이 S가 되겠죠. 근데 이 선분들의 높이를 앞서서 했던 것처럼 선분을 정사형 시키듯이 이쪽 베타라는 평면에다 정사형 시키게 되면은 선분의 길이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 선분들에 대해서 합을 하게 되면은 이 S-의 넓이가 나옵니다. 즉 높이에 대해서 모든 선분들이 결국에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를 곱해져서 나오는 선분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공식이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 관련해서 한번 간단한 예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은, 자, 먼저 선분 AB가 4가 되고요. 그 다음 평면 알파 위에 A-B'라는 이 선분이 이 AB의 정사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선분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4라는 이 선분의 길이 곱하기 그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세타 값은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면과 어떤 선분 또는 평면과 도형이 이루는 그런 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 활동지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